K-팝과 K-드라마를 필두로 한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 먹거리 K-푸드 수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돈도 벌고 무엇보다 먹거리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최전선에서 K-푸드 영업사원으로 뛰고 계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또 자원 대국입니다. 또 우리나라 K-푸드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한데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부터 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이와 관련해서 좀 협력이 논의됐는데 네. 어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그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자원 부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국가로는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식품, 음료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법을 공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들어가려면 내년 10월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무이 인증이라고 있어요. MUI 그 인도네시아 인증인데 받으려면 인도네시아 가서 직접 받아야 되니까 그 많은 제품을 가지고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에 가서 조코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정상회담 할 때 그 MOU를 맺었죠. 그 MOU 내용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슬람 할랄 식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2군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걸로 가름을 해달라. 상호 인정하는 거. 그 MOU를 맺었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식품, 음료 수출하는데 다음 단계는 화장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이제 음악과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K-푸드 수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아주 공격적인 수출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올해가 지금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국제적인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수출액이 아마 지금 아직도 8월 말 기준으로 12% 정도 줄은 걸로 돼 있고 네. 다행히 우리 저 식품 분야는 작년 수준은 됩니다. 작년 수준은 되고 농식품은 약 1% 정도 떨어지는데 9월에 네. 수출 플러스로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라든가 그 K푸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 본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작년보다 3% 이상 지금 더 정액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하여튼 농식품 분야, 농식품 플러스 분야는 지금 작년보다 0.1% 정도 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는 상당히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우가 이 동남아 국가들로 수출된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 동남아 지역은 일본산 좀 와규가 점령하던 좀 지역이었는데 우리 한우가 사실 뭐 맛이 좋다는 거는 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게 좀 비싼데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우는 어차피 가격 면에서는 좀 높지만 세계 유수의 그 식품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뭐 USA 투데이에서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소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 그리고 실제 제가 동남아, 아프리카 이렇게 가서 지도자들 만나 보면 이 한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고 있고 네.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많이 드셔봤다는 얘기고 중동에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뭐 상당히 우리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월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할랄 인증받은 한우, 네. 이게 이제 1호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아까 인도네시아도 비슷하지만 그 할랄 식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거대 시장이죠. 그렇죠.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8월 말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죠. 근데 캄보디아 시장이 거기가 그렇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장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와규가 1년에 7,000톤 수출을 해요. 네. 7,000톤이면은 1톤에 3마리거든요. 보통. 그럼 한 2만 1,000마리가 수출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네. 그중에 30%가 캄보디아로 가요.
캄보디아의 그 상류층도 소비를 하지만 메콩강, 저도 이번에 가서 강을 이렇게 4개나 있더라고요. 그 강 주변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 일대, 중국까지도 플랫폼,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총리님도 뵙고 신임 총리, 농수산부 장관도 행사도 아예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수출할 거고, 지금 우리 그 수출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그 수입업자하고 우리 수출 파트너하고 이제 계획을 해놓은 게 내년 25년부터는, 후년부터는 한우가 1,000톤 정도 수출이 될 거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2,000톤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이제 또 다음 주가 좀 추석입니다. 좀 물가가 다시 좀 뛰면서 명절을 앞두고 좀 국민들이 걱정이 좀 많으신데, 특히 올해는 좀 폭염하고 폭우가 있어서 좀 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 추석 성수품 물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네. 계신지. 우선 저 금년대 우리 저 기자님께서도 봤겠지만 봄철부터 네, 뭐 저온, 냉해, 가뭄, 폭우, 폭염, 태풍 있을 재해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금년에는 진짜 딴 해보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 지금 물가 문제가 조금 물가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추석 앞두고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품목별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도매 물가로는 지금 한 2, 3% 정도 전년보다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품목별로 내린 것도 많고. 네, 근데 소비자 물가로는 지금 몇 개 품목 빼놓고는 전년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으로 좀 6%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추석 성수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 쪽 식품으로 14개 품목, 수산 쪽까지 합치면 20개 품목을 정부가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쪽으로 농축산물로는 14만 9천 톤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추석 전에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이라든가 아니면 포장해 있는 상태에서 농협을 통해서 계약 재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사과, 배 이런 거. 그거. 그다음에 TRQ라고 그래서 저율 관세로 싸게 들여오는 물량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물량을 대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평시에 비하면 약 60%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전년도 추석보다도 몇 프로 좀 더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닭고기, 그다음에 사과도 지금 소비자 가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과 뭐 이런 몇 개 품목 빼놓고는 전부 가격이 지금 안정이 돼 있고 그 안정된 이유는 이 추석 기간에 정부가 670억을 소비자들 할인 쿠폰 이쪽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약 20 내지 30% 할인하고 있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 30%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조건이 자체 할인을 그만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마트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50% 정도 낮은 가격에 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 자체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